투쟁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최우선의 민생 도박이라는 원칙을 결의하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알면서 장외투쟁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정당 활동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영화 실미도의 장면, 비겁한 변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총을 쏘는 장면과 함께 영상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아마 대다수 국민 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모습이 저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수진 차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만든 우리 제작진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그 특유의 강인함을 좀 뚝심을 발휘해서 이 전국을 헤쳐나가달라. 좀 지금 강경파에 너무 흔들리고 강경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초심이 계속 흔들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 안타까움을 좀 담은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영선 지금 원내대표의 스탠스를 보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물러섰다가 또 국민 눈치도 살짝 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팽목항에서 도보행진하겠다고 했다가 왜 또 그거 접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730 재보궐선거에 어떤 참패한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만을 일삼는 야당은 하지 않겠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세월호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형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여야 협상안을 내놨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 스텝이 계속 꼬였죠. 그래서 강경파가 반발하니까 갑자기 유가족 뜻에 맞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제재 협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광화문으로 달려나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왜 저래 이랬었는데요. 좀 뚝심을 발휘를 해야겠습니다. 그 박영선 원내대표 하면요.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의협심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평가가 정치권에 있죠. 그리고 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일부 국민,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강경파가 항상 국민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당은 국민의 뜻을 고려하되 국민을 옳은 방향으로 선도하는 게 바로 수권 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참 집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뚝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나마 그래도 용기 있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전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당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지금 선수가 3선, 4선, 5선 이렇게 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지원 의원 정도만 약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현재 4선 이상의 중진이 10여 명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예전에 법사위 때부터 박남매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그냥 숟가락 얹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4선 이상, 그러니까 4, 4, 16, 16년 이상 국회의원을 한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느냐. 바로 당권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정세균 상임고문이라든지 박지원 의원만 하더라도 당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데요. 역시 당내 중진들도 어떤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또 강경파에 휩쓸려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깃발 드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강경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강경파의 위세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저도 이 뉴스톱10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가끔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또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동영상까지 의원 카톡방에 올라갑니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어느 대변인은 보고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무서워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의원들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분들 언행은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국회의원으로서 언행이 참 염려스럽죠. 예전에 이제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던 조순영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일수록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되는 이유, 바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그 사람의 언행을 본받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국가의 한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말은 우리가 뭐 X자도 표시하고 동그라미도 표시하더라도 말로 옮기기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조수진 차장, 네. 조수진 차장, 야당은 우리 조 차장보다 더 잘하는 거의 기자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조수진 차장도 공포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강경파 의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따가 좀 저기 지금 화면을 그건 얘기합니다. 보면서 자, 일단은 네. 공포에 떨고 있는 온건파 의원의 얘기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인데요. 의총에서 온건 발언을 하면 야유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파 사선 의원, 중진이죠. 의총 공포가 있다. 그 정도로 강경파의 위세가 등등하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두질 않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강경파 의원들이 바로 의총장 입구에서부터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뜻에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안 돼. 예를 들어서 은수미 의원 같은 분이 여성인데 의총장 바로 문 앞에서 이거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부터가 굉장히 그 위축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뭐 육두문자도 쓰고 이러면서 중도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의총장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면요, 한 초선 의원의 발언입니다. X한다. 지금 의총할 때냐?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뭐 이런 발언이 서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거죠. 저런 말 들으면 진짜 이 뒤가 이렇게 썰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강경파 의원들의 말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장하나 의원, 대표적인 강경파죠. 극언을 자주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국가의 원수, 바로 이게 공적이라는 의미의 원수죠. 네, 아주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장하나, 은수미, 배재정원 모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근데 장하나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또 결혼하고 며칠 뒤에 쓴 글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놀랐죠.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총회장 입구에 서서 유족동의 없는 의원총회 추인은 안 된다. 고함을 지릅니다. 남성 의원들이 이 여성 의원들을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배재정 의원도 역시 이번에 굉장히 강경한 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로 부산의 지역구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다른 의원들도 또 있죠. 다른 의원들도 강경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 빨대 의원들, 이게 바로 온건파 의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외 투쟁에 반대하는 15명의 중도파 서명 의원들이 서명을 한 바로 직후에 안민석 의원이 트위터에 빨대 의원님들 총질 중단하시죠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파 한 의원은 내가 15분의 1 빨대인데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의원총회장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살벌한 얘기가 의원총회에서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종대 부국장 얘기해 주시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 의원들한테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초에 바로 그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랬죠. 그 발표한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무례하다고 하는 거, 무례함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우월감, 진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행 불일치를 꼽았는데 이 무례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와 의견이 같건 다르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오히려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지지층이 더 넓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래야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자기의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좁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번에 빨대 의원님이라고 지칭한 안민석 의원을 이 자리에서 그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냥
그분이 쓴 트위터 내용을 일일이 읽어드렸죠. 예. 네, 바로 트위터에 또 저를 적시해서 굉장히 비난의 글을 띄웠는데요. 예. 한번 그러고 나면 저부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 동료 의원들 생각도 알 것 같고요.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자와 대화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또 각색을 해서 기자들한테 또 기자 회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신뢰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고언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전면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의원들이 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권위에 맞게 발언을 하는지 기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야당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정치권 소식은 후반부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